도춘 씨, 당신이 처방받으라던 그 약, 정말 효과가 좋네요. 그 약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매일 아침 먹었던 영양제, 아내가 그토록 챙겨주던 그 영양제가 사실은 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5세,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만호라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런데 저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꼭 챙겨주려고 했고, 회사 회식 때는 제가 직접 고기도 구워주고 술도 따라드렸습니다. 그게 제 경영 철학이었거든요. 사람이 우선이다. 기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저는 20년 전에 정미옥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어요. 제가 일로 지쳐서 집에 늦게 들어가도 항상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려주었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있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회사도 점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년 전부터는 아내가 제 건강을 더욱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영양제도 챙겨주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도 직접 해서 먹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해주는 아내의 마음이 고마웠죠. 그래서 아내가 주는 영양제는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그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급히 휴가를 취소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짓 소송을 걸었을까? 우리 회사 기술진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몸이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자꾸 감겼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갑작스러운 소송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온몸에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신호등의 빨간불이었어요. 그 빨간불이 점점 흐려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이 든 곳은 병원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주었다네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만 깨어있고 몸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의사들은 저를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들린 목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제 아내 정미옥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대는 바로 우리 회사의 기술이사인 이도춘이었어요. 저는 그를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핵심 인재였거든요.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내 정미옥이 이도춘과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정미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의사가 뇌사 판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도춘의 대답이었습니다. 뇌사 판정이라니. 그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벌써 5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지쳐요. 이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역겨워 죽겠어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5년이라는 말에서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이미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미옥 씨, 이제 곧 끝나요. 회사도 우리 손에 들어오고 그 후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이도춘이 아내를 달래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도, 지금 이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모두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춘 씨, 당신이 처방받으라던 그 약, 정말 효과가 좋네요. 그 약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될 줄은 몰랐어요. 정미옥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매일 아침 먹었던 영양제, 아내가 그토록 챙겨주던 그 영양제가 사실은 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과로로 인한 실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도춘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아내가, 저를 위해서 영양제까지 챙겨준다고 했던 그 아내가 사실은 저를 서서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도춘이 제 회사를 차지하려고 아내와 손을 잡았던 거죠. 회사 직원들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정지은부터 제거해야 해요. 그 여자가 가장 위험해요. 회장님을 너무 따르거든요. 이도춘의 대답이었어요. 정지은은 저희 회사의 비서로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잘 알고 있고 저를 진심으로 따라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어떻게 제거할 건데요? 횡령 누명을 씌워야죠. 이미 회계 장부도 조작해놨고 회계 사무소도 매수했어요. 증거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도춘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저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충성하는 직원들까지 모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다른 직원들은요? 회장님 따르는 직원들 다 해고해야죠. 새로운 사람들로 채울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이도춘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족처럼 여겼던 직원들을 모두 내쫓으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지금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죽을까요? 혹시 깨어나면 어떡하죠? 정미옥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요. 의사가 뇌 손상이 꽤 있다고 했어요. 깨어난다고 해도 기억을 잃을 확률이 높다고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이도춘이 확신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했던 거죠.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회장님 옆에서 착한 아내 연기하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정미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아요.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도춘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해왔다니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직원이 제 회사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저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잃기 전 상황을 자세히 떠올려 봤어요. 그날 아침 아내가 준 영양제가 평소와 달랐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색깔도 조금 다르고 크기도 달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새로운 제품으로 바꿨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먹었던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5년 전부터 아내가 제 건강을 챙긴다면서 주던 영양제들, 그것들이 사실은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에 준 그 약이 결정타였던 거죠. 며칠 후 정지은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언제 회사 돈을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정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도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지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는 계획 말이에요. 회장님, 일어나 보세요. 회장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회사 돈을 훔치겠어요? 정지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지은만큼은 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정지은 씨, 제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을 때 정지은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정신이 드셨어요? 정지은이 기뻐하면서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무에게도 제가 깨어났다는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왜요? 정지은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 정미옥과 이도춘이 손을 잡고 저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말도 안 돼요. 사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정지은 씨,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들이 5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횡령 누명을 씌웠고요. 정지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횡령, 누명이요? 네, 이미 회계장부도 조작했고 회계사무소도 매수했다고 하더군요.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 놨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도춘 상무가 요즘 회계팀과 자주 만나는 것도? 맞아요.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저를 제거하고 저에게 충성하는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려는 거예요. 정지은이 분노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정지은 씨, 지금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예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녹음기를 가져와 주세요. 그들이 제 앞에서 대화할 때 녹음할 거예요. 그들은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거거든요. 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들이 회장님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간호사들에게도, 의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혹시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집 쓰레기통을 뒤져보세요. 아마 정미옥이 받은 처방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방전이요? 네, 제가 먹은 그 영양제, 아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일 거예요. 아니고선 내가 어떻게 쓰러질 수 있겠어요. 무슨 약인지 분명히 그 처방전에 남아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정지은 씨, 주주총회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세요. 아마 그들이 그때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면 정미옥과 이도춘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최종 목표거든요. 정지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언제까지 일식불명인 척 하실 거예요? 주주총회 직전까지요. 그때까지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식불명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옥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급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지은이 서둘러 병실을 나갔고 곧 정미옥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정미옥이 가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악의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역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했다면 저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제 비서가 제가 부탁한 일들을 처리하는 동안 저는 계속 의식불명인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지은이 작은 녹음기를 병실에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미옥이 받은 처방전도 쓰레기통에서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있었어요. 사모님 앞으로 나온 고용량 수면제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치씩 계속 받아왔더라고요. 정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 처방전 잘 보관해 두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주주총회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이미 공고도 나갔고 안건도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안건인가요? 이사진 교체와 경영권 이양에 대한 안건이에요. 이도춘 상무가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정미옥과 이도춘이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놓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정미옥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나에게 넘어오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이도춘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정지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해고 처리했어요. 횡령 혐의로 고발도 했고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감옥에 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지은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이네요. 정미옥이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에 당신에게 다가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죠. 당신이 처음에 나한테 한 말 기억해요? 회장님 때문에 힘들면 당신한테 기대어서 쉬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도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미옥에게 접근했다는 말이었거든요. 물론 기억해요. 처음엔 망설이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옥 씨가 다가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 옆에서 20년 동안 착한 아내 노릇하는 게 정말 지겨웠거든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싫어지게 하더라고요. 특히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좋은 사장 행사할 때마다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천히 수면제 먹인 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 수면제가 특히나 부작용이 많다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복용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는데 5년에 걸쳐서 조금씩 몸을 망가뜨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방에 끝내니까 완벽하더라고요. 의사들도 과로사나 급성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이 5년 동안 저를 서서히 죽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자주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혹시 깨어나면 어떡하죠? 기억을 되찾으면요? 걱정하지 마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일을 증명할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어때요? 무슨 뜻이에요? 산소호흡기 같은 거 말이에요. 실수로 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빨리 도춘 씨 옆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도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미옥 씨.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주주총회 끝나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오싹했어요. 그들이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했거든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증거를 모을 때였거든요. 그나저나 정지은 그 여자 정말 끝까지 김만호 편이던데요. 횡령 누명 씌워도 자기는 아니라고 고개 쳐들고 또박또박 말하는 게 가관이었어요. 그런 충성심이 오히려 정지은 씨 자신에게 독이 되는 거죠. 감옥 가게 생겼는데 무슨 충성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녹음기를 확인해 봤어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며칠 후 정지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저한테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정말 회사 돈 한 푼도 안 만졌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조작된 거라는 것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럼 회장님은 언제 일어나실 거예요? 주주총회 당일이에요. 그날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였어요. 주주총회 당일날, 그날 아침 일찍 제 비서 정지은 씨가 병원으로 왔어요. 그녀는 구속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죠? 정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네.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비상벨을 눌러서 의료진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주세요. 그 틈에 내가 나갈 테니까요. 정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몸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회복됐어요. 쓰러지더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과 정지은 씨 억울함 해결하고 쓰러질 거예요.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몸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손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식불명인 척 연기를 했던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정지은 씨,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후 2시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어요. 정지은이 복도 끝에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병원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의료진들이 모두 출입구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병원 가운을 벗고 정지은이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몇 달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회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주주총회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 이사진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더군요. 이 노춘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중요한 자리라서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주주총회장 뒤쪽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춘이 단상에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노춘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만호 회장님께서 안타깝게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시면서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하고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저의 갑작스러운 의식불명에 놀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만호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도춘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미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만호의 아내로서 남편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창립 멤버로서 그리고 기술이사로서 회사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주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춘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나 봅니다. 그런데 경영권 이양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회사 내부의 비리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김만호 회장님의 비서였던 정지은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주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회계 장부 조작,
허위 영수증 작성 등 체계적인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도춘이 정지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잠깐!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주총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주총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도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미옥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네, 저는 김만호입니다. 의식불명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서는 의식불명이라고? 한 주주가 당황하면서 물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들의 음모를 파악하기 위해 의식불명인 척했던 것입니다. 이도춘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장님께서 갑자기 정신창간 증세를. 정신창간이라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정신창간의 증상인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틀었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정미옥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 나에게 넘어오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이도춘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지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해고 처리했어요. 횡령 혐의로 고발도 했고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놨으니까 감옥에 갈 거예요.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이도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들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는 순간이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주주총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이도춘과 정미옥을 바라보았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녹음이야. 이도춘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김만호가 정신 이상으로 거짓 증거를 만든 거야. 조작이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정미옥 앞으로 나온 고용량 수면제 처방전이었어요. 이것은 제 아내 정미옥이 5년 동안 받아온 수면제 처방전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고용량 약물이죠. 제가 매일 아침 먹었던 영양제에 이 약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미옥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럼 이 처방전은 뭔가요? 당신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미옥이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주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지은 씨의 횡령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저들이 정지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회계 사무소까지 매수했습니다. 이때 회장 뒤쪽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미리 경찰에 신고해놨거든요. 김만호 씨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정미옥 씨와 이도춘 씨 살인미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도춘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김만호를 죽이려고 해?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5년 동안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면서 저를 서서히 죽이려던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건가요? 경찰이 이도춘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가 갑자기 정미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건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 정미옥이 먼저 유혹했어. 정미옥이 분노에 차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남편 없애자고 했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저는 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한때는 저를 속이기 위해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헐뜯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두 사람을 체포해가는 동안 주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한 주주가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녹음 파일, 처방전, 그리고 조작된 회계 장부의 원본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재판장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탓했어요. 정미옥은 이도춘이 자신을 꼬셨다고 주장했고, 이도춘은 정미옥이 먼저 제안했다고 우겼습니다. 피고인 정미옥, 계획적 살인 미수,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도춘, 계획적 살인 미수, 업무상 배임,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나자 정미옥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제발 도와줘. 우리가 20년 동안 부부였잖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녀는 제게 남남이었거든요. 정지은의 무죄도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횡령 혐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녀는 법정에서 저를 보고 울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거예요. 정지은 씨, 당신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도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회사 분위기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저의 부활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정말 걱정했어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는 정지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지은 씨, 저희 회사의 전무이사직을 맡아주시겠어요? 네? 저한테요? 네. 이번 일을 통해서 당신의 충성심과 능력을 확인했어요.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지은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였던 아내와 동료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의 차이를 말이에요. 정미옥은 20년 동안 저를 속였지만 정지은은 위험한 순간에도 저를 도와주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지은과 함께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로맨틱한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절망을 겪었기에 더욱 소중해진 것들이 있어요. 진실한 관계, 정직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죠.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혹시 주변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연기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다음 사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